좀 아쉬워요. 그동안 영철한테 이런 걸 좀 했었어야 했는데 영철한테 고추 주고 영철 또 막 하면서 돌고래 소리 내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오늘도 이제 나는 솔로 시청 소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슈퍼땡스로 15,000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해주신 소울풀 4508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으로 테레사님, 김세은님, 권제니님, 김소진님, 그리고 기존에 또 멤버십 유지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워낙 영수의 2대1 데이트가 분량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데이트가 많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때 못 봤던 이제 데이트 위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가 상철, 순자, 정숙 이렇게였거든요. 순자는 상철한테 이제 호감이 가서 가기는 했는데 정숙님은 애매하게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영수한테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또 뭐 영숙도 있고 하니까 거기 끼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나마 이제 자기가 있을 때 좀 마음도 편했고 나쁘지 않았던 상철을 선택했는데 가가지고 눈칫밥 먹고 있는 느낌이기는 하더라고요. 상철은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순자는 이제 좀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1대1 데이트 하려고 했었다부터 해가지고 본인은 괜히 그냥 뭐 어디 회피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짜장면 듀오 있잖아요. 영식님하고 경수님이나 경수님도 가면 그냥 편하게 밥 먹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경수님이 이제 정숙님을 뭐 여자로서 이렇게 호감을 크게 느끼진 않지만 차라리 그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대1 데이트 가가지고 너 나한테 네가 1픽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영숙한테 확답을 받고 다른 여자들 상대로 기선제압을 하든가 그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구도 자체가 정숙님이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눈칫밥 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순자님이 이제 상철한테 매운 고추를 바로 그냥 먹이더라고요. 이분은 그동안 이제 영철님이랑 몇 번 식사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런다 영철한테는 말만 했는데 영철한테는 못 그러고 상철한테는 이제 딱 그러는 게 순자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영철한테 그런 장난치면 영철은 좋게 그냥 참고 안 넘어갈 것 같다? 하여튼 상철님은 그걸 좀 받아줄 것 같다라는 본인 스스로 각도기를 재보고서 이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큰 성인이 저런 장난치는 거를 말로는 자기가 그런다 하다가 이제 실제로 눈앞에 보니까 저도 좀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상철님도 본인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된 트리거가 쓰레기 버리고 와 요거 하나에 발단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어릴 때야 뭐 주변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없으니까 이런 장난쳐도 되는데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스트레스가 거의 뭐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난치다가 관계 크게 틀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동안 영철한테 이런 걸 좀 했었어야 했는데 영철한테 고추 주고 영철 또 막 하면서 돌고래 소리 내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이제 정숙님이 밥값을 이렇게 또 계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밥값이 또 저렴한 밥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정숙님이 이번 회차를 보면서 첫날에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정숙님의 이 확실한 이제 빌런 예감을 다들 느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를 보면서 그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상철님은 이제 나름대로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좋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철님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격도 좋으시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은 그거를 즐기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정숙님하고 이제 상철님하고 1대1 대화를 했거든요. 정숙님이 사실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남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많이 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평범한 걸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오해하기 쉽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수준의 생활 수준하고 이재용 회장님의 평범한 하루 생활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마 정숙님께서 말하는 그 평범한 걸 원한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니면은 본인 주변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런 수준에 원하는 평범함이지 일반 사람들이 보는 평범함을 말씀하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한테는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평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님이랑 1대1 대화를 했거든요. 상철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현숙님의 이제 울타리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뚫고 나왔죠. 본인께서 관심 있는 사람 2명 정도를 타진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한테 먼저 말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숙님이 또 무자녀시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거부 의사를 듣기는 했기 때문에 순자님한테 그래도 올인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무자녀만 만났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다, 장거리도 해본 적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설사 뭐 최종 커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별 성과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소울에서 경쟁하는 게 그 안에서만 경쟁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에 비해서 내가 좀 나은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정말로 현커나 아니면 뭐 결혼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철님은 밖에서 무자녀 돌싱을 만나고 인접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거든요. 밖에 나간 상태에서는 장거리 이동도 안 해도 되고 자녀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계속 순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순자님께서는 상철님이 지금 자기한테 막 감겼다, 뭐 이 안에서는 충분히 상철님도 순자님한테 호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는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아마 나가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영철하고 영자하고 이제 데이트죠. 서로 이제 음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말 나오기가 좀 편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자기랑 영자랑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교회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좋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보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얘는 평소에 나 정도의 여자는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자님 같은 경우는 영철님한테 대해서 이제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한테 와가지고 피아노 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전에 이제 순자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음식 이렇게 입안에 넣어주고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영자 앞에서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영자한테 마음이 있고 나중에라도 대화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좀 자제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에서 연인들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남들 앞에서 하는 거는 더더욱 그렇고, 단둘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이랑 만약에 관계가 빠그러지면 나는 그냥 여기 펜션 관리나다 가겠다 이런 마음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나중에 대화해 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또 보여줬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영철님 입장에서 전략적인 어떤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게 인상은 깊잖아요. 그런 행동을 자기가 봤는데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이렇게 쉽게 차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영자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좀 납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3, 40점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기준으로 60점 미만 과락이거든요. 다음은 영식하고 경수 데이트죠. 이걸 또 데이트라고 대본을 데이트라고 써는 진짜 데이트인 줄 알았잖아요. 두 분들은 제작진에서 기회를 안 줘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후반부로 가는데 아직까지 데이트 선택권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줬다라는 거는 제작진들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영식님은 근데 좀 이성을 만날 의욕 자체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딸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왔는데 뭐 내가 형인데 영철이가 순자한테도 관심이 있어서 사리고 있다가 또 영자한테 조금 관심이 있을까 했더니 그것도 사리고, 정작 그리고 여자랑 만날 때는 누구 잘 부탁해요. 무슨 여기에 사랑의 큐피트로 나왔어요. 그냥 본인께서 이성을 만나려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정작 본인한테 대화를 하겠다고 이제 오는 여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시큰둥이에요.
다행이에요. 이번 회차가 너무 남자한테 데이트 선택권을 안 주니까 이러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두 분이서 이제 그래도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은 밥값은 제작진에서 결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 바닷가까지 그렇게 뭐 오랫동안 이동시켜가지고 찬바람 맞게 하고 제작진이 되게 큰 거 하나 사주고 밥값도 내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옥순 영호 데이트죠. 서로 이제 최종 선택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옥수님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는 거를 선호하시면서 당연히 남자 쪽에서 오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분이랑 만나게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위해서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크게 고마워하거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남자가 조금 더 이동을 하기도 하고 남자 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반대의 사례보다는 그렇게 남자가 이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좀 힘들게 하면서도 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더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좀 해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차를 타고 뭔가 이동을 할 때 해주면은 좋아 보이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디에 픽업을 나갈 때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로변에 기다리려고 하면은 뒷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나와 있는 게 좋기는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여유 있고 둘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몇 번 오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기름 넣으려고 하잖아요. 오빠 내가 기름 넣어줄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거 한 번에 이 여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지 하면서 기름값 5만 원 정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이 조금 세기는 했는데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옥수님도 상대방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저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님이 여러 가지 뭐 어필을 했죠. 옥수님이 훨씬 더 멀리 있어도 나는 괜찮았을 것 같다. 남자다워서 저는 좋아요. 장거리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4박 5일 동안 한숨만 쉬고 막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남자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부딪혀보고 안 되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예쁠 것 같다. 흘리는 내 외모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와의 아이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이제 슬슬 밑밥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끔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거든요. 옥수는 아이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영호님이 말 하나하나가 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가 자기도 젊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딸이 있는 옥순을 만남으로써 나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건 부담이고 책임인데 무임승차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가 이제 득을 봤을 때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에게도 어쨌든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쓴 표현이라는 점에서 영호님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호님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돌아왔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광수하고 이제 정희 데이트죠. 정희가 이제 나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광수 입장에서는 너 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정희라는 사람이 본인이 1픽이라고도 했고 손도 잡으면서 분위기도 참 좋았고 그나마 이제 좀 후보군이었던 영호는 정희님께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 그런 것도 정보 공유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님이 잘 모르겠다, 몰랐다,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게 광수님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특히 이제 본인이 1픽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죠. 손잡고 데이트할 때도 광수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그런 거 들었다 뭐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정희님도 그렇잖아요. 너 올 줄 알고 있었어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야. 정희님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서 정희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수님은 상대방이 원하는 답에 최대한 맞게 호응을 해준 거다. 근데 이제 광수님은 왜 거기서 이제 쓸데없이 영철 얘기를 하셨나, 뭐 대학 어디 나왔니, 뭐 괜찮은 사람이니, 정희님한테 영철 다시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됐다. 데이트할 때 제3자 얘기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둘만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 걔랑은 뭐 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의미도 없다.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정희님은 반응이 바로 오는데 하품하더라고요. 좋지
좋지는 않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얘기가 굉장히 지루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희님이 뭐 광수님한테 이제 뭔가 호감이 떨어져서 저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데이트 후반부를 보니까 정희님이 이제 뭐 좀 이게 피곤한 일정이다 보니까 그쵸, 밤에도 이제 뭐 잠 안 자고 술 먹고 피곤할 수도 있겠다.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은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제 저런 또 편안한 모습이 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좀 연인 사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뭐 인터뷰 때 그냥 좋아요라는 얘기도 했고 이제 광수님한테 기대서 쉬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로서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래도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잖아. 이 정도 표현이 그냥 최고 수준의 표현인데 이번 기수는 유난히 막 이렇게 좀 내가 생각했던 디폴트 값을 확 넘어서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연인 간의 데이트 같더라고요. 굳이 뭘 그냥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게 이상적인 연인 간의 바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형 뽑기, 오락실부터 해가지고 불편함 없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수님이 중간에 이제 뭐 피곤하면 방 잡아줄까 했는데 방 잡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섹슈얼한 이미지를 내포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아니라고는 하더라도 뭐 은근슬쩍 이런 거를 한번 광수님이 던져본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사실 그렇죠. 남녀 관계라는 게 그런 어쨌든 긴장감도 뭐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 이제 데이트 편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봤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또 리뷰가 리뷰라고 하면 안 되고 요즘 또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막 이렇게 또 혼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리뷰가 아니에요. 시청 소감입니다. 애청자로서 이제 시청 소감을 그냥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시청 소감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하고 이제 하입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보시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반기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궁금하시잖아요. 치과 영상이 일정 조회수를 채우면 올라갈 겁니다.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치과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더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